리퀘스트 타임 마쳤고요. 저도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퀘스트 주시면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역사가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컨텐츠는 풍부한 역사입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이 왜 유난히 그 히어로물이 많을까요? 근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뭐, 바이든이 고소해도 할 수 없어. 역사가 짧은데 뭐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자꾸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이런 초능력, 저런 초능력 막 넣어갖고.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역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단군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그, 지금 현대사 그,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빵빵 이것까지. 이 역사가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는 무궁무진하죠. 예. 저희 이 공수교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중기로 접어듭니다. 제가 지난주쯤인가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조선 중기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성종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법칙들, 당상관, 당하관, 뭐 이제 이거 이 당상관, 당하관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저희가 지난주 찍었던 것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오늘 촬영날 올라갑니다. 6월 11일 아마 저녁 5시죠? 예, 그때쯤 올라가면 성종이 왜 성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룰 성자거든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정치의 룰을 다 만든 왕이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초기의 문제는 뭐였냐? 왕권이냐 신권이냐의 원칙이 정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센 왕들이 들어오면은 왕이 지멋대로 다 하고, 좀 비리비리하거나 몸이 약한 왕이 들어오면은 신하들이 마음대로 다 하고, 이 중간 접점을 찾은 게 성종이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성종의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 바로 성종은 어쨌든 세력 균형이라는 걸 처음 시도해본 왕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개유정란 이후에 훈구파 이거 너무하는데? 견제해야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성종의 정치력이죠. 그죠? 그동안 절대 조선을 찾지 않았던 살인파들을 어쨌든 등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가면은 성종은 정말 업적은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야말로 자식 농사 대실패한 양반이에요.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연산군. 연산군뿐이 아닙니다. 성종에게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진성대군이라고. 이게 이제 연산군의 미스테리예요. 왜? 연산군의 성격이라면 진성대군은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됩니다. 왜? 자기 왕위를 노리는 가장 강력한 후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진성대군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간의 일부 학자들은 무슨 말도 하냐? 연산군은 자기 스스로도 별로 정치에 뜻이 없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이것만 끝나면은 어차피 지 스스로가 사그라들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진성대군이 중종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13-2가 될 텐데 성종의 자식 농사 진짜 실패는 중종이에요. 왜냐? 재위는 더럽게 깁니다. 영조 다음으로 오래 했어요. 근데 중종의 특징은 뭐냐? 우유부단의 끝판왕입니다. 거기다 변덕도 심해. 그래서 이때 골로 간 게 바로 조광조죠. 예, 그래서 이제 13-2에선 조광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성종이 발탁했던 사림은 누구냐? 이게 이제 김종직 세력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사림은 이 김종직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호하고 영남이었다고?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댓글 달아드렸어요. 제천 의림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 서쪽은 호서, 그 위쪽 경기도 쪽은 기호, 그 아래쪽이 호남, 예, 제천의 의림지. 그래서 내 기억력이 죽지 않았군. 뿌듯했죠. 왜 의림지냐? 그 인공 저수지입니다.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저수지가 엄청나게 커갖고, 야, 호수 같다. 그래서 그게 호예요. 예. 그건 안 틀렸더라고요. 다행히. 예. 그래서 이제 이 김종직 때까지만 해도 정몽주부터 쭉 단일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그 계보들이 김숙자를 거쳐서 김종직까지는 내려왔는데, 아무튼 이 연산군 때문에 사림도 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3개의 파 정도로 분파가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동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극단으로 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극단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극으로 성리학자인데 유물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성리학은 정신이거든요. 예. 정신승리의 끝판왕이죠. 원래 성리학이.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근데 아니다. 세상은 물질로 움직이는 거다. 당연히 제일 먼저 퇴출당했죠.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 새끼 너 빨갱이지. 예, 진짜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리학자 중에 막스 이게 누구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죠. 그게 누구야? 예, 그게 서경덕입니다. 지금 그 독도 광고하는 그 교수님 아니에요. 예. 황진이가 꼬셨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그 서경덕입니다. 화담. 예. 서화담. 예. 그래갖고 이제 중종 때 보면은 뭐 송도에 3절이 있는데 하나는 박연폭포, 하나는 황진이, 하나는 서경덕이다. 그 서경덕이에요. 이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기론자예요. 주기. 기를 물질, 유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성리학자들은 대개 뭐냐? 이하고 기가 있는데 즉 이는 정신, 기는 물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리론자들이죠. 근데 나중에 이 둘이 갈려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 또 시험의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요렇게만 일단 이를 중심에 놨던 사람들이 동인서인이고 아니야 기야 완전 이단하죠. 이게 서경덕이고 예. 크게 보자면 같은 동인 출신이었는데 파가 갈렸다가 결국 퇴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탱자하고 다니다 황진이 만났겠죠. 그죠? 예, 이제 그건 그렇게 추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훈구파는 계속 자기 정권 잡느라고 집착하느라 정신이 없고 살인파는 이 김종직 이후에 슬슬 파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조광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광조 이미지가 어떠냐? 아, 그 사람은 굉장히 꼴통이고 과격했다. 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중종이 변덕 부린 거죠. 아, 내가 뽑긴 했지만 참 피곤하네, 얘. 그래갖고 버린 건데, 그러나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사림의 계보로 보면 조광조는 서인입니다. 이쪽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율곡 2위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들리시더라고, 이거. 어. 이쪽은 이황이고 조식을 거쳐서 이황. 예. 그러니까 조광조가 조금 과격하다. 너무 원리 원칙적이다. 그러니까 이 동인들이 약간 좀 그렇거든요. 예. 동인 서인을 비교해 보자면 그러니까 조광조 동인 아니야? 아닙니다. 계보상으로는 서인입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많이들 틀리신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연산군 짧아요. 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 연산군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하고 똑같습니다. 응? 무슨 얘기야? 처음 3, 4년간은요, 폐악질 안 부렸어요. 오히려 신하들 말을 잘 들었습니다. 본심은 숨긴 채. 두고 봐. 지금은 내가 일단 니들 특히 뭐 훈구든 사림이든 내가 니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두고 봐. 그러다가 재위 4년째쯤서부터 뭔가 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이냐? 사관을 하나 부릅니다. 야, 사초 좀 다 체크해봐라. 사초가 뭐냐? 조선왕조 실록에 실릴 그 왜 사극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초입니다. 왕은 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연산군이 뭔가 촉이 있는 거죠. 야, 뒤져봐. 김종직은 이미 이때 죽었어요. 근데 김종직이 뭘 남겼냐? 조이제문이라는 걸 남깁니다. 이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와요. 근데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조, 의제, 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추모한다. 의제를. 그러니까 의제를 추모하는 글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단서거든요. 자, 진나라가 망하고
새 주인이 결정된 중국, 예, 진시황이 죽고, 그래서 이때 가장 유력한 게 누구였냐면은 초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초나라는 왕실이 전통적으로 미씨 집안입니다. 초나라의 미씨, 중국은 성이 좀 많겠어. 그래갖고 미씨 성을 가진 초나라 왕실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요. 누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항백, 항량. 그러니까 이 항씨 집안은 초나라의 또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의제예요. 자, 근데 이 의제 밑에 난다긴다는 장수가 대표적으로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방과 항우입니다. 근데 전후 스토리 다 생략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항우가 욕심을 부린 거죠. 의제 저기 뭐 원래 근데 의제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 이 황제 되기 전에 양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우 할 때 웃기지. 지가 뭐 성씨만 뭐 왕실 성씨지 뭐 양치기 하던 새끼가. 항우가 안 되겠다. 야 유방 너도 나가. 그래서 유방이 그래서부터 서쪽 갖고 개고생하다가 이제 나중에 재기해 갖고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 얘기고 항우가 의제를 죽여버려요. 이거를 뭐에 비유해 갖고 쓴 거냐? 항우가 세조고 의제는 단종이다. 라는 글을 성종 때 김종직이 사초에다가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성종은 그래 내가 뭐 세족균형으로 데려온 살인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한다. 근데 연산군은 이걸 꼬투리를 잡은 오케이. 야 그러면 세조가 엄밀히 말하면 내 할아버지인데 내 할아버지가 항우다 이거지. 그럼 나는. 그러니까 연산군의 목표는 뭐였냐? 그냥 신권 자체를 말살하는 게 목표였는데 1차로 살인파를 딱 찍은 거예요. 네, 훈구 살인 중에서 일단 살인부터 쳐내야겠다. 그래서 이 조이제문을 핑계로 1차 무지막지한 숙청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다? 무오년에 있었던 사화다라고 했고 무오사화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림이 겪었던 조선 중기의 특징은 뭐냐? 사림이 4번 몰살을 당하거든요. 4대 사화의 스타트가 바로 무오사화인 거예요. 즉 무오사화의 목적은 뭐였냐? 신권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조선의 내로 연산군이 그럼 말살을 시키려면 일단 한쪽부터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구파한테 시킨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제보해. 이거 조이제문. 오케이? 콜. 그래서 훈구파 중에 남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남씨 집안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세조 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다 아세요. 세조 때 정말 명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모함받아 죽어요. 그게 남이 장군이죠. 근데 이 남이가 사실은 또 이 왕의 사위 가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 초가 정말 인자가 없긴 없었던 거죠. 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귀성군이라는 애가 영의정하고 남이는 27세에 병조판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를 많이 받다가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남이를 시기 질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연산군 때 한 명의 유자광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어설픈 한 명의 예. 그러다 결국 나중에 지도 죽지만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 남이 쪼갖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찔러라고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 이게 남곤이에요. 남곤. 그래서 남곤이 조이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씨, 야 이거 내 할아버지가 항우라고? 그럼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거네? 야 일단 살인, 저 김종직 계열, 요 떨거지들 싹 쳐내. 이게 무오사화예요. 그러니까 훈구파들은 신났죠. 아싸! 드디어 다시 우리가 정권을 독점한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여기가 시작이다. 예.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갑자사화와 기묘사화로 이어지겠죠. 요걸 13-2강으로 하겠습니다. 자, 13-2에서 뵙죠.